네, 여러분 2월 11일 데일리 비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더 모던 인베스터라고 하는 분이 장외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 고갈됐다. 강세장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장외 시장 OTC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약 14만 BTC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고, ETF가 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업과 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사면 14만 비트코인은 금방 소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LP들. 이들이 장외 시장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들 보면 뚜렷하게 이 바이 앤 홀드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멤풀, 이 거래 대기열이죠. 멤풀이 굉장히 한산해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아주 메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체인 거래량과 수수료가 급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바이 앤 홀드할 타임으로 본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외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매수세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지되면은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는 공급 쇼크가 온다는 겁니다. 현물 ETF 운용사들 일단 계속해서 견조하게 일일 순매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매수 적립식 매수 계속 하고 있죠. 매도는 줄고 매수는 늘어나는 수급 불균형 상황. 그게 곧 공급 쇼크로 이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러면은 상승하게 됩니다. 조만간 이제 이 지지부진한 횡보세도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미국 대학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오스틴 대가 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있잖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오스틴. 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학 기금을 운영하는 CIO는요. 나는 뒤처지고 싶지 않다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대학 기금은요. 약 2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기금이고요. 2억 달러 규모니까 500만 달러면은 약 전체 포트폴리오의 2.5% 정도를 비트코인에 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 연기금 같이 중소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대학 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중소형 규모의 기금 펀드에서 2.5%를 비트코인에 배분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들이 아마 비슷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제부터 투자하지 않을까. 요렇게 시장 파급력이 생긴 걸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맥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텍사스주 연 5억 달러 비트코인 매수 추진한다. 이 주정부 법안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매수 규모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텍사스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여기 방금 전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오스틴 텍사스가 비트코인 대학 기금으로 매수한다 결정했다고 하고 텍사스주는 이 법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보유 법안에 담겨 있는 비트코인의 매수 규모가 전체 22개, 법안 발의한 22개 주 중에서 가장 큽니다. 굉장합니다. 이 텍사스주가요. 테슬라, 스페이스X,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텍사스 본사를 지금 텍사스로 본사를 다 옮겼잖아요. 그리고 핵심 시설도 옮기고 있고 텍사스주는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것 때문에 지난 20년간 미국 최고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을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텍사스가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텍사스주가 만약에 비트코인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5억 달러 규모면은 뭐 17,000개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되면 이게 저는 앞으로 또 이제 미국 주정부단에서는 또는 연방정부까지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로 봅니다. 친기업,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이런 기조, 국민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구매력을 상승시킨다. 이런 기조로 많은 기업들, 유수의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텍사스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큰 금액을 매년 매수한다라고 하는 게 모범 사례로서 다른 주정부, 시정부,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까지도 퍼져 나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 텍사스의 부상, 비트코인 때문에 더 크게 부상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조 버넷 비트코인 변동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왜냐하면
2천만 불짜리 자산이 현재 9.6만 불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근본 트윗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120% 공감하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도 소폭으로 하락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미 그 불장이 끝났다,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른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100만 달러, 1000만 달러를 넘어서 2000만 달러도 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인류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인터넷에 비견될 수 있는 또는 전기에 비견될 수 있는 뭐 그전에까지 가면은 불의 발견 아니면 활자의 발견 뭐 이런 거에 비견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달러도 아깝지 않죠. 그런 자산이 지금 9만 6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앞으로 정말 큰 변동성이 올 거다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2천만 불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9만 6천 불로 보는 거죠. 그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므로 이 중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는 엄청난 변동성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계단식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 단기적으로 본다. 그 가치가 9만 6천 불 정도라고 보는 단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가고 저같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5.3억 달러 밈코인, 중앙아프리카 밈코인, 딥페이크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 트윗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밈코인이 8.7억 달러까지도 시가총액이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서 발행한 밈코인인데 이 중앙은행이 실제 발행을 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 실제로 발행을 했다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히트를 친 거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의 이 법정화폐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아주 일찍부터 깨달아서 국가단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서 밈코인을 발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게 지금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딥페이크 탐지기들이 AI 딥페이크 탐지기 2개가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밈코인을 발표한 영상을 가짜라고 인식을 했대요. 만약에 이거 진짜면은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8.7억 달러, 뭐 5.3억 달러라고 지금은 돼 있는데 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근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서 해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짜라면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이 모습을 딥페이크가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낸 영상이다. 과연 진짜로 그럴지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이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요. 저는 이번 시즌도 굉장히 뭐 아주 와일드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21년 그 불장 때 보면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 그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막 앞으로 대박날 그런 섹터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NFT 같은 거 막 대기업들이 도입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그 뭐 공중파 TV에서도 NFT 투자 과연 좋은 거냐 뭐 이런 특집 방송도 하기도 하고 메타버스는 뭐 증권가에서 놓쳐서는 안 돼 버스 하면서 리포트도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밈코인 관련해서 요즘 이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발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밈코인에 대한 까방권을 부여를 해버렸어요. 밈코인도 주류 자산이다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밈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펌프펀 같은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딥페이크, AI 기술, 딥페이크 기술까지 쓰여서 이렇게 만약에 가짜라면 가짜 컨셉으로 가짜 인물 또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도용해서 밈코인을 발행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사기와 뭐 러그풀과 그 다음에 심지어
FTX 사태나 루나 사태에 버금가는 그런 사고까지 이어질지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인간의 비이성은 뭐 끝까지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이 쌓이다가 결국 또 한번 크게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 2021년 또는 2017년 이렇게 봤던 롤러코스터 같은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라이드가 이번에도 발생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비트코이너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죠. 다만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 되는데 그 강 건너에서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이 막 보이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보유하고 더 추가로 매수하고 그러면은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멘텀 부재 속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1% 남짓 상승하긴 했던데 여전히 9만 불에서 11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언제 올라갈지 또는 이게 끝인지 이제부터 꺾이는 건지 방향성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행정부가 들어선 점 그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규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점 기준금리 인하를 한번 스탑했죠. 그런 것들이 모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지금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요 88,000달러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88,000불까지는 뚫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방으로는 작년 주요 저항선이던 74,000달러가 주목됩니다. 그것보다 88,000달러보다 더 빠져서 74,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기술적 차트로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요 하락 시 소규모 분할 매수를 선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 지지부진한데 이제라도 좀 팔았다가 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하락할 때마다 소규모로 분할 매수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끝난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사실 원숭이가 아닐까? 아니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의 결과 이 수익률을 원숭이로 대체를 해봤더니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았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소규모 분할 매수 전략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관세 불확실성을 딛고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0.9%, S&P 500 지수 0.5%, 다우지수 0.3% 각각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어요. 그리고 대중 관세는 2026년 초까지 무려 60%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죠. 모건 스탠리는요. 대중관세 강화가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전망이겠죠. 글쎄요. 근데 미국 경제가 과연 성장이 둔화될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볼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무튼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러면서 국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아니 이거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야? 괜한 우려한 거야?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데 시장이 다행히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진짜? 저도 좀 더 이제 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국의 부채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조 달러가 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적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나 보죠.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금리 10년물 4.5% 선에 지금 있습니다. 1월 고용지표 호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전망 상승으로 오름세를 약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 있잖아요. 향후 1년 물가 상승률을 전망해라.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조사하는 거. 이게 무려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인 4%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1년 후 물가 4% 예상한다. 4% 인플레이션율, 물가 성장률, 물가 상승률 예상한다. 이런 조사 결과였대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 거 이것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JP모건의 미스라 매니저는요. 고용시장이 견조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은 없다. 그래서 시장은 9월까지 연준의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에는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블룸버그 조사 기준 전년 대비해서는 2.9%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지금 초미의 관심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는 혼조입니다. 0.1% 전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엔화 대비해서는 0.3% 올랐지만 유로화 대비해서는 0.2% 약세 보였다고 합니다. 혼조세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전면적인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수입 억제로 이어져 달러 강세 요인이 될 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영향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달러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봤고요. 자, 금값 사상 최고 또 경신했습니다. 온스당 2,932달러입니다. 3,000달러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겠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예고, 중국의 여기에 이제 중국이 1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중국이 지금 10개 보험사의 금 투자 한도를 총 자산의 1%까지 늘렸대요. 그러면서 270억 달러 규모의 금 매수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격 상승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대피처로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온갖 수혜를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 물결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매튜 맥커너이죠. 왼쪽에서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급차를 몰고 가고 있는 이 아주 여유 넘치는 모습. 암호화폐 알트코인 투자자들은요, 오른쪽의 매튜 맥커너이처럼 아주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수천 개씩 쏟아지는 신규 코인과 난무하는 사기,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급 시세 변동에 시달리다 보면요, 멘탈도 녹아내리고 체력도 녹아내리고 계좌도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지친 그런 삶도 힘든데, 그쵸? 인생은 고단한 건데 그 고단한 인생에서 그 고단함 한 스푼 더 추가하지 말고요,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편안한 투자하고 마음 편한 갓생 사는 투자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이번 불장 비트코인 상승장 잘 겪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2월 11일 데일리 비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